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의정부 전시장입니다. 오늘은 6GT 차량 중에서도 20D 차량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을 도와주실 분은 먼저 의정부 전시장의 이준혁, 오정훈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혁 주임이 운전으로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출발을 해보았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승하는 코스로 저희가 똑같이 할 텐데, 저희는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전시장이고요. 의정부 밀락지구, 밀락 네. 2지구 쪽으로 해서 다녀오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준혁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속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네. 2000cc 디젤 엔진이고요. 출발했을 때 느낌 어떠세요? 오늘 날도 추워가지고 아직도 지금 온도는 안 올라왔는데, 엔진 온도가. 네. 역시나 BMW 차종답게 처음 엑셀을 밟았을 때 밀어주는 힘이 부족함 없이 이 언덕을 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직 예열이 안 됐지만 그래도 운동 성능으로서는 역시 BMW다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젤 차다 보니까 토크감도 좋잖아요. 밀어주는 힘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차량들보다도 밀고 나가는, 끝까지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어서 저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디젤차에 있어서 대부분 고객분들이 많이 시끄럽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소속한 팀의 팀장이 520D 차량을 지금 68,000, 한 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5,000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BMW 디젤 차량이 외부에선 소음이 있을 수 있으나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들은 없고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디젤차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320D를 탔거든요. 네. 320D 탈 때 이렇게 일반 시내만 다녔을 때 풀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00 몇 킬로 정도 떠요. 네. 500 몇 킬로 뛸 때도 있고. 네. 근데 고속도로 올리잖아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연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1000km도 넘게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부구 서울권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산 쪽이라든지 지방 구미라든지 광주 쪽 출고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왕복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 고객분도 지금 620D 모델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번 달에 출고를 했었는데 옥정에서 의정부까지 오실 때 리터당 뭐 20km는 이 트립상 나온다, 계기판에 표시가 된다라고 양주 얘기했습니다. 옥정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인 것 중 하나인데, 저희 지역적 특성상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양주 쪽, 의정부 쪽, 특히 동두천 쪽에서도 서울권이라든지 이쪽 의정부까지 나와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비가 좋다 보니까 유류비 세이브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이득을 보실 것 같습니다. 오정훈 주임님, 뒷좌석의 편의성이라던가 현재 착좌감 안에 거주성은 어떠시죠? 6GT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에어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떨림들은 덜해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뭐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덜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고요. 뒷자리는 전동으로 좀 더 눕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클라이닝 맞아요.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확실히 성인인 제가 앉아도 훨씬 더 넓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헤드룸도 상당히 넓어져 있고, 썬루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고 있는데 확실히 썬루프가 열리면 개방감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좋다라고, 저희 BMW 세단 차량 중에서 개방감이 제일 좋은 차량이라고 맞아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지점 블로그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패밀리 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4인 가족일 때도 마찬가지고 뒷좌석의 리클라이닝이라던가 5m가 넘는 차량에 있어서 이런 거주성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자녀분들이나 혹은 승객분들이 전혀 답답하지 않고 광활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답답함을 또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볼 패밀리 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트렁크는 600리터의 적재를 보여주고 2열 폴딩 시에는 180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는 점. 오정훈 주인님, 네. 지금 뒷좌석 이렇게 타고 있는데 터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들이 되게 예쁘네요. 정말 뒷자리를 어두울 때 탈 일이 없었는데, 그거 아세요? 여기 앞좌석 뒤에도 앰비언트가 상단부에가 들어가요. 처음 보여드린 건데 이쪽에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아무래도 6GT 차량은
신형 5 시리즈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렇죠. 더 패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뒷좌석이 굉장히 좀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6GT는 공간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뒷자리가 리클라인도 되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 이 세단에서도 별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6GT만의 특색이 확실히 뒷자리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은 이번에 5 시리즈가 정말 크게 나왔는데 5 시리즈가 아마 한 뼘 정도 들어간다면, 이거는 지금 제 키에도 2뼘 정도 들어가고 있는 좀 넉넉한 공간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거 좀 어떠셨어요? 6GT에서 대표적인 승차감은 이제 뒷자리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좌우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제 최고급을 빼면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확실히 100년을 넘게 완성된 차량을 만드는 BMW가 가장 잘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덜컹거리는 게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덜컹거림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차의 휠 인치도 크지만은 타이어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폭이 275 사이즈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타이어가 크다 보면 사실 승차감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왜 고급차들이 두꺼운 타이어를 쓸까요? 두꺼운 타이어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노면 접지력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주행 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행 안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고속화도로를 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회피 기동이 필요한 시에거나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핸들링을 막 이렇게 하셔도 노면을 잃지 않기 때문에 더 두껍게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주행 승차감은 좀 어떠세요? 확실히 M 스포츠 핸들이다 보니까 핸들이 좀 도톰하면서도 이 핸들링을 할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네. 지금 현재 시속은 80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기준속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올라와 있는 에어스폴러도 멋을 더해준과 동시에 110km 이상이면은 자동으로 올라오는 혹은 이제 수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도. 수동 버튼은 요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점등된 부분에 초록불이 꺼지면서 다시 이제 에어스플레도 닫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스포일러는 다운포스. 말 그대로 뒤에 쪽에 공기로 차를 눌러가지고 접지력을 향상시켜서 조금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말 500마력 이상의 차량에 레이싱 트랙을 고속으로 코너를 돌거나 할 때 후륜구동차에 필요한 기능이고요. 일반적인 이런 스포일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바로 차 뒤로 가면서 바로 트렁크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네. 스포일러는 그 공기를 더 뒤로 멀리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소음이라든지 주행 소음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주행 안정성, 차량의 흔들림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적인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에요. 6 시리즈에는 620D와 630 이렇게 이제 가솔린과 디젤로 구분을 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정 차이 외에도 배기량 차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옵션 차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620D 같은 경우는 2000cc 디젤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연간 거리를 15,000에서 2만 정도 이제 넘어가는, 혹은 그 이상 타신다면은 디젤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630 같은 경우는 3000cc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는데 BMW 고유명사라 불리우는 실키6입니다. 이 엔진을 씀으로써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엔진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뭐 자동차세 또한 좀 더 오른다는 점. 630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만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0D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이 정도의 자동차세 차이도 발생을 합니다. 두 차량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전시장에서 내방하셔서 시승을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6GT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들어오다가 단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6GT가 현재 좀 좋은 프로모션도 좀 있고 일부 소량이긴 하지만 재고도 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못 구할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6GT를 좀 더 고객님들한테 더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620D보다도 이제 630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요. 630 모델은 풀체인지된 G60 5 시리즈 모델에서 530 M 스포츠, 530i M 스포츠 모델과 금액을 비교한다면 현재 8,870만원대
630i 모델은 1억 30만 원입니다. 근데 630 모델이 프로모션을 받으면은 더 합리적인 금액대 구매가 가능하시니 사기통인 530 모델보다도 신형인 모델도 너무나 좋지만 630 모델을 패밀리카로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님, 근데 계기판이 네. 정말 이뻐요. 특히 터널 들어서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이렇게 앰비언트랑 하니까 와 너무 이쁜데요.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네. 높이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시안성도 좋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된다는 점들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메리트가 다가오는데요.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네, 오토가 무선으로 맞아요.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잭을 꽂거나 송풍구에 거치대에 따로 핸드폰을 거치대를 두고 쓰지 않더라도 그냥 무선으로만 띄울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는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또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랑도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가 시선을 많이 돌리지 않고 계기판만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시선만 돌림으로써 좌우측의 도로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운전 재미를 향상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훈 주인님, 그리고 할 말이 많으시다면서요 지금 뒷좌석에서. 5 시리즈 또 PT 하지 않았습니까? 지점 내에서? 네. 지점 내에서 할 때 봤던 5 시리즈랑 비교하던 이 신차인데 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마감이 더 고급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좀 볼 수 없는 나파 가죽이 좀 확실히 들어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컬팅, 이 고급진 다이아몬드 컬팅과 함께 모카 색깔로 정말 예쁘게 좀 들어가 있고요. 마감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볼 수 있는 재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창틀에 보시거나 하시면은 버튼들이 갈바닉 버튼이에요.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크롬 소재 갈바닉이 들어가고 마감도 다 크롬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촌스럽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애트한 크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좀 디테일인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GT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하만 카돈이 아닌 하이파이가 들어가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 같은 막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6GT의 기본 스피커가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인 건데 트위터도 있고 채널도 높고 맞아요. 사실 고음 영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아요. 다만 이 차는 고급차기 때문에 고급 라인업이에요. 맞아요.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만 카돈이 좀, 적는 차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오정훈 주인님 X5 타시잖아요. 네. X5 스피커도 어떠죠? 하이파이. 그쵸? 예. 지금 하이파이 달린 스피커. 돈 많이 버셨네. 제가 X5도 타보고 X6 사컨버 이렇게 타봤는데 여태까지 다 하만 카돈을 한 번도 못 썼어요, 저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음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트위터가 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단이 줄 수 있는 장점, 편안함이 있잖아요. 네. 주행 중에 그 깔리는 질감은 훨씬 더 좋고, 앉았을 때도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기 때문에 뒷자리에 타고 내릴 때도 좀 상당히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현재 5 시리즈를 타고 계세요. 530i를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 저희 부모님을 좀 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저희 차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타더라도 편안하게 착석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장거리를 갈 때도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좋은 얘기들 혹은 실제 느꼈던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제가 느꼈던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 제가 차량을 선택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저는 현재 iX3를 타고 있는 오너이고요. 제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 이 OS8으로 돼 있는 i4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체감 있는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저의 눈을 너무 사로잡았지만, 현재 나오는 OS8과 OS 8.5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점, 이런 실내 인테리어가 아직은 이전 세대라는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iX3를 타시거든요. iX3랑 이 차는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8.0이랑 8.5가 적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모든 게 터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어려움 없이 타실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다고 맞아요. 하세요. 그리고 사실 계기판도 블랙 디스플레이에 명확하게 나오고 지금 나오는 차량들이랑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는 또 똑같아요. 그리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왜 바뀌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기존 고객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처음 접하면은 순간적인 화려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네. 아무래도 조금 직관성은 떨어지지만은 요건 직관성이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또 이 기어봉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들은 토글식으로 위아래로 이제 레버를 내리는 식으로 올렸다 내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6GT는 이렇게 기어봉으로 정차 시에도 팔에 걸쳐놓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편리한 부분이 남아있다.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까지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오늘 시승기 같이 찍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오종훈 주인님부터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승기를 이준혁 주임이랑 찍었어요. 둘이 지점에 가장 최근에 온 막내 2명이라 어떤 신선한 재미를 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아직 주임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주 열정적인 시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단점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정훈 주님도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은 네. 6GT는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창문을 내릴 일이 없어서 얘기를 네. 하진 않았는데 네.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풍절음이 조금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선루프도 파노라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좀 더 들어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정말 공간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태워야 되는 차량을 필요하신 분이라면 맞아요. 정말 이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어느 브랜드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가장 설명을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조금 노쇠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휠체어가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충분히 들어가고요. 진짜 패밀리카의 특성으로서 포커스를 둔다면은 유모차도 너무 간단히 들어갑니다. 요즘에 방송도 그렇고 골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골백을 적재할 때 공간이 어떻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편하게 실릴 정도로 5 시리즈도 4개가 다 실립니다. 실제 저희 지점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6GT 또한 훨씬 더 편하게 실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6GT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은 금융 프로모션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러면 먼저 재고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끝부분까지 시청해주신 고객님들한테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현재 620D는 재고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630i가 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너무나도 좋은 프로모션으로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이준혁 주임이 금융 쪽 한번 더 설명해주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6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도 첫 번째, 프로모션이 괜찮다. 연말 프로모션이 진짜 가장 괜찮은 차량이다, 정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차량이다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충분히 있다, 재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할부 상품도 굉장히 좀 저이율로 선납금에 따라서, 선수금에 따라서 이율이 좀 되게 저렴하게 좀 세팅을 가져갈 수 있고요. 뭐 리스나 렌트를 쓰셨을 때도 월납입금 지원을 50만원씩 또 6개월 지원하는 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혜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게 연락 주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